매년 똑같은 주름과 무게 타령, 이제 지겹지 않으십니까? 200만원짜리 폴드 8, 다들 망원 렌즈가 빠졌다며 원가 절감이라 조롱하지만 애초에 질문이 틀렸습니다. 폴드는 속도를 내는 포르쉐가 아니라 방대한 정보를 싣고 달리는 픽업 트럭입니다. 어설픈 타협 대신 폼팩터의 본질을 선택한 폴드 8, 그 기이한 엇박자 속에 숨겨진 삼성의 진짜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오늘 제가 요거 사왔어요. 폴드 8. 오늘 제가 요 폴드 8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리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선 거두절미하고 바로 단점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전반적인 모든 이 핸드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시리즈로 갈 거예요. 이게 지금은 카메라 파트, 무슨 파트 이제 나눠가지고 하나씩 갈 겁니다. 일단 오늘은 카메라 파트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폴드 6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폴드 8이에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요거는 사전 예약으로 했기 때문에 512GB 버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보입니다. 어때요? 제가 폴드 6도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사실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동영상 모드를 가보면요, 요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이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비율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좀 이거보다는 이거를 봤을 때 조금 더 보기가 편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라는 지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이걸 쓰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바이용 스마트폰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비율 자체도 좀 이색적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단점이 시작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사실 괜찮아요. 커버 디스플레이인 상태에서 카메라를 킨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열면요, 이 핸드폰 특징이 뭐죠? 기존의 이런 폴더블과는 다르게 이 폴드 시리즈, 기존에 이거는 열면요 약간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정사각형이라기보다는 위아래로 조금 더 긴 직사각형의 느낌에 가깝죠. 자, 근데 이번에 이 친구는 어떻게 나왔죠? 가로로 더 긴 직사각형의 형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켰는데 가로로 더 긴 건데 켜자마자 16대 9 비율로 나옵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여태까지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세로로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도 세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가로로 더 긴 스마트폰인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야 세로 비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야 가로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들면 세로 모드가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의 장점을 버리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들었을 때가 세로 모드면 오케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펼쳤을 때 더 넓은 모델인데 이게 16대 9 비율이 아니라 9대 16이다. 세로 모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야, 기존에 이 폴더블들은 이렇게 들면 가로 모드로 쓰게 되잖아. 근데 이게 장점이 있었다니까? 접으면 플렉스 모드가 켜져.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한 거야 삼성은. 넌 병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제가 얘를 가로 모드로 들었습니다. 반 접어볼게요. 어머, 웬일이야. 제가 지금 힘을 엄청 주고 있어요. 왜? 펴지거든. 다시 힘을 엄청 주고 있어요. 엄지만 놓으면 펴집니다. 이게 힌지가, 프리스탑 힌지가 빠졌어요. 이게 폴드 6, 7까지만 해도 프리스탑이 가능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폴드 7 뒤에 이 작품이 바로 폴드 8인데 프리스탑이 없어. 그래서 펴집니다. 그래서 삼성이 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 플렉스 모드 빼버리자 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 모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90도로 접는다고 한들 뭐가 나오진 않아요. 어차피 힌지가 안 멈추니까. 이 폴더블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장점, 또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거 그럼 왜 이 힌지를 썼냐? 사실 이 폴드 6, 7도 마찬가지고 열 때 초반에 힘이 좀 들어가요. 7은 더 들어갑니다. 좀 약간 펼쳤을 때 얘는 좀 약간 펼칠 때 요 부분에서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폴드 8은 펼칠 때 힘이 덜 들고 튕겨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쫙 펴준다. 그러니까 요 초반 부분에 힘이 드는 거를 없애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안 써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거의 안 씁니다. 이거 거의 쓸 일 없어요. 제가 이거 지금 2년 넘게 쓰다가 바꾼 건데 이렇게 쓴 적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물론 편하긴 편한 점들도 많아요. 이렇게 그냥 갑자기 세워놓고 찍고 싶을 때 세워놓고 찍어도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막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근데 이왕이면 있는 게 좋잖아요. 자, 그리고 어찌 보면 요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가로 모드예요. 가로 모드고 얘는 참고로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셀피를 보면요, 사실 거의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거 그냥 없는 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당시에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UDC 늘 바에는 아예 카메라 빼버리는 게 낫다 라고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카메라를 안 빼고 UDC를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펀치홀이 남습니다. 자, 근데 이전보다 상당히 카메라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UDC가 있으면 사실 무조건 화질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렌즈 앞에 뭐가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요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성은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이걸 엿다 박았어야 됐나? 이거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 이거 왜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죠? 요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 좀 이렇게 가생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이 카메라 모드를 켰을 때 이 검정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다가 이걸 숨겼어도 좋았을 겁니다. 사실 이게 일로 간다 그래서 이게 막 우리가 막 전문적인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 처리가 좀 이상해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차라리 여기 걸리잖아요. 요게 지금 걸리는데 이렇게 걸릴 거면 차라리 그냥 이걸 위로 쫙 올려서 절반을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걸릴 거잖아. 뭘 써도. 제가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사실 이 위 공간 다 죽은 거거든요. 다 죽은 건데 이걸 였다 한 이유가 그래도 영상에서 요 부분을 덜 보니까 여기다가 카메라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그냥 그대로 요 절반 위로 올리고 요 밑에 인포메이션을 더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반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설정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지점은 누누이 말을 해왔습니다만 사진 모드 위를 보면요, 그러니까 12메가 뭐 그다음에 50메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 카메라 모드고 프로 카메라 모드에서만 50메가로 찍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동이 돼버립니다. 일반 사진 모드랑 프로 사진 모드랑.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50메가로 찍으면 이게 문서 스캔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50메가로 이렇게 연동을 할 거면 50메가로 놓더라도 잘 스캔이 되게 된다라든가, 차라리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서 요런 소프트웨어 디테일이 삼성은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삼성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 이런 거 다 너무 좋은데 소프트웨어 디테일을 못 챙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유저들의 풀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쓰면서 불편한 걸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임직원들 안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드백이 전혀 이렇게 원활한 회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아래로 죽은 스페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위아래로 죽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찍으면서 가볍게 이 안에서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니까 이 엄지가 닿는 이 공간 안에서 설정을 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영상은 아예 위로 어차피 이렇게 애매하게 사실 이거 여기가 중앙선인데 여기가 지금 이 제품에 접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절반 밑으로 영상이 더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위에 있는 럿 파일 고르거나 뭐 로그로 찍는 걸 고르거나 위에 여러 가지 뭐 화소수, 그러니까 화질, 뭐 그다음에 해상도 설정 이런 것들을 다 위로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펀치홀 걸릴 거면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위로 올려서 그냥 걸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걸려서 뭐든지 애매해질 바에는 위에 이 디스플레이를 그냥 위로 올려서 펀치홀을 그냥 때려 맞는 게 낫다는 거야.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좀 아직도 삼성이 아직도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기반해서 소프트웨어의 디테일을 챙기기에는 좀 멀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은 사실 이거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일단 크리에이티브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걸 목표로 두는 거거든. 왜냐면 그게 사실 그 걔네들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편하게 쓰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모드를 왜 만들어 놨겠어? 프로 모드는 프로 모드를 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카메라의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드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만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놨다는 거는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구별해서 들을 줄 모른다는 거거든. 이거는 명백한 이거는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도 익스피리언스지만 결국에는 이 각 모드별로 누가 사용하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모드를 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뭘 원할 거고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지금 요 폴드 8 영상 대부분이 PPL인 거 다 알겠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걸 칭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 그 얘기하더라고. 와 뭐 화면이 시원해져서 뭐 이제 뭐 잘 보이네요. 아니요. 제가 이걸로 보면은 기존의 폴드 6 얘만 해도 가로 모드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시원해요. 근데 얘는 지금 가로 모드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가로 모드를 보니까 시원하지가 않지. 이렇게 놨을 때 가로 모드여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생각으로 만들었냐는 거야, 내 말은. 이게 생각이 없는 거지. 이거 보세요. 이 화면의 시원함의 크기를 봐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없는 거라는 거를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가로로 긴 핸드폰을 만들어 놓고 펼쳤을 때 세로를 찍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연구가 없는 회사다. 반도체 원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팔린 건 알겠어. 많이 팔린 건 알겠고 디자인도 예쁘고 새로운 혁신인 건 저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부 구성 요소들이 결국에 그러면 경쟁사의 디테일을 넘어서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글쎄요. 가로로 넓은 핸드폰을 열어서 카메라 모드를 켰는데 세로 모드가 찍힌다? 이건 뭔 병신 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제가 또 인터넷을 보다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옆에 뭘 키냐면요. 사진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요? 물어보니까 옆에 그 촬영한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 켜놓으시면 해결이 돼요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화면 2개 켜놓은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거는 해결이 아닙니다. 네, 돈을 받는 건 전 이해는 해요. 그치만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인터페이스를 만든 겁니다. 발열이 없다, 발열이 크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우리 그분들 그 손의 감각 기관이 없어진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은 말하지 마셔야죠. 따뜻함을 넘어서서 뜨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전 매력이 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프로 동영상 모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 동영상 모드 기준으로는 설정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 여기를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너무 놀라운 말들이 써져 있어요.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DOF 어댑터 보정. 이게 뭐냐면 P4계 심도 어댑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카메라 화면 및 캡처한 사진을 수직으로 뒤집는다. 그래서 이 보정은 프로 또는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모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아나모픽 렌즈 보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 이 렌즈를 쓰지 않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마치 미러리스나 렌즈 교환식 카메라처럼 앞에다가 뭘 달아서 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나모픽 렌즈를 위한 디스퀴징 모드가 있어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폴드에 이걸 넣어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냐면은 폴드의 폼팩터 자체를 막 이렇게 헤비한 유저들을 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어줬다?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실 이런 것도 빼서 급 나누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밑에 무려 틸타 무선 렌즈 컨트롤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거 같아요. 여기 이제 그 초점을 수동으로 잡는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선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개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시네마틱하게 연출을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놀라운 점. 카메라 아직 설정입니다. 아직 설정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동영상 형식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많아요. 근데 여기서 APV라는 걸 누르면요. 고급 동영상 코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 HDR 모드랑 로그 프로파일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그를 선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422HQ, 422LQ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덱이에요. 그러니까 422 10비트, 422 8비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러리스들, 고급형 미러리스들에만 존재하는 이 422 이 포맷이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놀랐어요. 진짜 제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폴드 시리즈가 그렇게까지 사실 카메라의 진심인 이 라인업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탑재가 돼 있다는 게 놀랍고, 이제 렌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뒤에 보면요. 기존의 뭐 폴드 6랑 7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망원 카메라까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얘는 망원 카메라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원성이 자자했어요. 망원 카메라가 빠져? 그러면은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요거 망원 렌즈 쓰면은 무슨 느낌이냐면요. 이거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게 망원 렌즈를 쓰면은 화질이 생각보다 깨져요. 이게 생각보다 화질이 깨져가지고 이게 뭐라고 할까? 이거 그냥 이게 글쎄요, 이게 막 의미가 있는 이런 망원 렌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소수가 높은 망원 렌즈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화소수가 높지도 않은데 망원 렌즈니까 차라리 이거는 없는 게 낫다. 차라리 S26 울트라 같은 느낌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걸 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른 배율은 이제 좀 제한적이겠죠. 그렇지만 얘를 적당하게 한 뭐 4배줌? 이거 망원 렌즈랑 거의 비슷해. 애매한 망원 렌즈 넣어가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망원 렌즈 있고 없고로 급을 나눠. 그러니까 울트라, 이번에 울트라 나오고 기본형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싫어서 이걸로 간 거거든요. 이게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는 글쎄요, 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울트라까지는 필요가 없었고, 이 폴더블에서 울트라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터페이스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치만 기본적으로 군더더기는 뺐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사실 이전에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전면 카메라는 포기했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그거는 그냥 화질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픽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언더 디스플레이를 차라리 그냥 쿨하게 빼버리고 펀치홀로 넣어버리니까 쓸만한 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쓸만한 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펀치홀이 있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뭐 이걸 통해서 영상을 볼 때 뭐 펀치홀이 눈에 걸리적거리지 않냐, 뭐 제가 나중에 영상 리뷰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핸드폰은 이렇게 세로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펼쳤을 때 그냥 바로 보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 펀치홀을 너무 머릿속에 많이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드웨어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칭찬을 주고 싶고, 또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예상치 못한 우리가 또 사실 또
급 나누기 막 미친 듯이 하면 이런 것도 하나 약간 건덕지 걸렸다 이러면 이제 삼성에서 그냥 막 현대차 마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삼성이 애매하게 자꾸 막 이런 카메라 집어넣고 이런 해괴한 짓 할 바에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어요. 막 대부분의 영상에서 무슨 뭐 주름이 어떻고 막 펼쳐서 막 이렇게 보면 주름이 보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 이거 펼쳐서 봅니다. 동영상 이렇게 보나요? 무슨 매지가이 하는 거야?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동영상 매지가이 하는 것처럼? 우와 이거 막 연예인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이 재생될 때 그 주름? 그렇게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흠집내기랑 진짜 실사용해서랑 그건 좀 다르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전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예전보다 주름이 많이 줄어든 거 사실이죠. 폴드6 봐봐. 살벌하거든. 주름 살벌하거든. 여기 중간에 경부고속도로 뚫려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요 거의 무슨 스마트폰 2개 겹쳐놓은 것 같아.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면요 주름 있습니다. 주름 있어요. 아주 경미해진 것 뿐이지. 이거는 억가인 거지 그냥.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봐봐요. 영상을 이렇게 봐 여러분들이. 주름 때문에 영상이 안 보이나요? 주름 때문에 영상이 왜곡이 됐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뻔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시리즈들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고 야 카메라 너프 당했대. 카메라 너프 먹었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너프를 먹은 거예요?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망원 렌즈 하나 빠졌다고 너프된 건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폴드 8은 그냥 필요 없는 걸 빼내고 기술력이 몰빵을 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선택인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힌지라던가 새로운 도전했고요. 그리고 밑에 티타늄 플레이트 들어가면서 더욱더 주름이라던가 여러 가지 내구성 면에서 강해졌습니다. 요 디스플레이와 새로운 요 폼팩터에 돈을 낸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너프 먹었대요. 이거 카메라 빠졌답니다. 급 나누기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 전 실질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급 나누기 했습니다. 망원 렌즈 그게 그렇게 좋은가요? 그 망원 렌즈가 그렇게 좋습니까? 폴더블에 들어가는 망원 렌즈가? 저는 차라리 S26 울트라에 들어가는 망원 렌즈 그 정도 급이 들어갔다가 빠진 거면 저도 같이 욕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있으나 마나한 망원 렌즈가 빠진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결정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리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폼팩터를 이해하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움직일 때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차를 사야 되는데 트렁크가 커야 돼. 타이칸 사오면 포르쉐 타이칸 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캐리어 6개씩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6개가 안 들어가요. 그래도 포르쉐니까 좋은 겁니까? 내 목적에 맞지 않는 걸 샀는데. 대형 픽업 트럭을 샀어. 그래서 내 목적이 맞아. 내 짐을 넣고도 짐에 공간이 남아. 이게 더 맞는 겁니까? 뭐가 더 맞는 거예요?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걸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 구매하는 게 맞는 거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이거 사서 근데 나는 이거 사실 쓰지도 않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주름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했으면 지난 폴드 4 이후부터 아무도 안 샀을 겁니다. 근데 폴더블 이후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 왔고 지금은 없어서 못 팔죠. 남들이 다 같은 길을 보고 같은 불만사항을 갖고 같은 지점을 볼 때 본인만의 잣대를 가지고 물건을 소비하는 기준을 갖는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에게 가장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소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였습니다. 안녕.